안녕하세요. 입시교육 16년차 국어를 이루다 원장 박하영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께서 수시 상담 전에 체크하셔야 될 부분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미나게 얘기할 거니까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다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상담을 하러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뭘 준비하면 좋으냐 이 부분인 거죠. 자, 제일 먼저 뭘까요? 내신 성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정확한 성적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막상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깜짝 놀랐다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아이가 저희에게 집으로 정확한 자기 성적을 안 갖다 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잘하는 아이 같은 경우면 뭐 엄청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의 성적은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고 요걸 그대로 갖다 주기에는 엄마한테 좀 미안했어. 그래서 성적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3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선정해 주시는 6장의 수시 카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황당하고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모습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대학에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갭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담임 선생님을 뵈러 가기 전에 우리 아이의 성적을 알 수 있는 한 좀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뭐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부모님께서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라도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떼서 보면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 추이는 정확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내용도 보너스처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다만 아직은 생기부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는 3학년 1학기의 성적 같은 경우는 또 담임 선생님께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쪽지나 이런 걸로도 또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를 1학년부터 현재까지 3월 모평까지 나와 있는 성적표를 조금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내 아이의 성적이 어떤지를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1학기가 끝나고 수시 상담을 시작하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부모님과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한 학년에 한 반에 아이들의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모두 다 3번씩 4번씩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상담에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좀 챙기려고 하면 미리 좀 우리 아이의 정보를 알고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내가 알아보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챙겨보고 간다인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가 과는 조금 요렇게 써도 대학을 조금 요렇게 나든가, 아니면 거꾸로 대학은 상관이 없는데 요 정도의 과는 요 정도의 내신이나 모의고사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 또는 정보들이 엄마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학교에 가시면 학교는 되게 안정적으로 내용들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입결에 대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잡아주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미리 결론을 좀 갖고 가신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요 정도는 될 것 같던데 그러면은 요건 가능할까요? 요렇게 조목조목 물어보시는 게 담임 선생님께서 대응하시기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조금 더 엄마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간다. 이런 내용들을 두 번째 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팁은 뭐냐면 두 번째에 또 이어서
너무 많이 이 어떤 아이의 희망적인 부분들을 챗 GPT한테 의존하거나 너무 데이터, 수치에다가만 의존하게 되면, 숫자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멘붕이 오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챗 GPT로 막 AI한테 물어봤어. 우리 아이는 내신이 현재 이래, 모의고사는 이럴 거야. 그런데 과는 여기를 가고 싶어. 그럼 어느 대학이 좋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챗 GPT는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딱 수집을 해가지고 3.5인데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대학을 확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특목고에서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면접으로 합격을 하다 보니까 맞추어지는 어떤 평균값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발품을 팔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챗 GPT한테만 물어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럼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어머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보를 조금 수집할 때 조심한다.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팁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아까 첫 번째 팁을 드릴 때 이제 뽑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생기부를 뽑아 보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쭉 보면 미리 생기부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에 적합하구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분야를 열심히 좀 했구나라고 공통되게 드러나는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를 좋아해. 근데 이 물리를 좋아했던 거가 세특에도 있어. 아니면 여기 물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수학에서도 좀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걸 동아리에서도 좀 한 것 같아. 행동 특성에도 이런 게 있네. 이런 부분들로 뭔가 모아지는 단어가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림을 그린 후에 담임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논의를 하는 과정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실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되게 간단하지만 이 정도의 팁만 갖고 가셔도 담임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어머님들하고 소통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너무너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 팁으로 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수시 상담 예쁘게 잘 하시고 좋은 입결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